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 조정받았습니다. 전일 미중 고위급 대화가 열렸는데 미중 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또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2%대 그리고 항생지수가 2%대 똑같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위안화가 급락하면서 원달러도 동조 현상이 나타나며 약세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일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들어선 모습이었는데 이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앞으로 호실적에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거칠게 살아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아마존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 소식 때문에 장중에 한때 4만 달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변동성 이슈들이 있는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미국의 물가와 실적, 성장률이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연준의 FOMC에서는 어떤 선택이 나올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10만 전자를 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모멘텀 가져가야 할지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태경 BK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포트에 편입되어 있고 8% 수익률을 얻어가고 있었는데 전일 급등세가 나오면서 30%대 수익률을 달성했죠. 탄소 배출권 관련주 태경 BK 투자 전략 집중 공개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미국의 물가, 실적, 성장률이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연준의 선택은인데요. 최고치를 모두 보이고 있죠. 물가도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적도 너무 좋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이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88%나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죠. 게다가 경제 성장률도 6.9%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만간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이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부터 다음 분기 시장 향방까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주요한 일정과 관련돼서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27일 화요일 날은 한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기대감은 높지만 이 부분이 기저효과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2분기가 마지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성장률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확장세는 약간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또 환율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미국에서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들의 동향들이 일단 잘 나가다가 살짝 꺾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다시 재유행이 들어오는 관점에서 어떤 컨택트와 관련된 쪽으로는 약간 소비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파장이 좀 더 커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오는 대표적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기가 이제 고점 신호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상으로는 부담은 될 수 있어도 이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과열식으로 움직였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큰 폭의 신뢰지수의 하락만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향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또 오늘 화요일 날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됩니다. 일단 실적 좋게 발표해도 최근의 대형주의 트렌드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좋다는 것을 반영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적을 좋게 발표해도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그렇다라는 관점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번 주 오늘 화요일부터 또 화수목까지는 미국에서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하는 대표적인 IT 기술주에 대한 실적들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테슬라가 스타트는 잘 끊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IT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애플 실적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AMD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쪽 실적 발표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애플은 비수기다 보니까 이를 감안하고도 실적이 좋을 수 있을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구글은 아무래도 광고 중심의 성장세 계속 이어지는지 여부들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역할론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28일 날 발표될 아마존과 함께 어떤 최근에 클라우딩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 증가가 실적을 생각보다 좋게 끌어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화되는지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28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다 보니까 한국 시간은 29일 날 또 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지금 FOMC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과거만큼은 매파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맞았습니다. 물가도 일시적인 상승일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최근에 원자재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고점에서 흔들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연준이 좀 마음을 바쁘게 먹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스케줄로 보게 되면 테이퍼링의 본격 논의는 한 9월 달쯤 그리고 내년 초쯤에 테이퍼링의 시행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연준은 여전히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한 상황들 이번 FOMC에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또 느슨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또 이에 따라서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게 또 그날 중요한 게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가 들어오고 있을 거고요. 또 페이스북, 퀄컴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IT 쪽에 대한 분위기, 특히 삼성전기는 MLCC 관련돼서 지금 6월달 수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나오는 흐름이라면 기대감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서프라이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7월 29일 목요일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본 실적과 함께 나오는 세부 디테일도 다 발표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담으로 느끼는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릿고개라든가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동향들 또 비메모리 투자와 관련된 TSMC를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 미국 투자와 관련된 확정 사항들 그리고 또 폴더블 폰에 대한 전망들 이런 쪽을 다 아우르면서 적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코멘트들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날 LG화학 실적까지도 나오는데 LG화학이나 지금 최근에 배터리 메이커들은 그렇게 힘이 강한 상황들이 아니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실적 발표와 함께 기대감이 증폭되기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30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7월 제조 PMI 발표가 되고 유럽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제조 PMI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 최근에 서비스업까지 다 떨어지고 있죠. 여기서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중국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의 8월 PC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금리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지난달처럼 또 서프라이즈하게 증가세를 보인다고 하게 되면 부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저희 주말 사이에 7월 말일이 들어가는데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관련돼서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도 추가로 부채 확대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하원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기적이지 않은 단계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연장 합의에 좀 실패한다. 정치적인 이슈긴 하겠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 이 영향을 준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좀 더 흔들지 변동성을 키울지 체크를 해보는데 그래도 정치는 정치인 만큼 또 아무래도 막판까지 몰리면 합의 가능성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면서 살짝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변동성을 체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철강주 슈퍼사이클 도래입니다. 철강주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한 실적들을 발표했죠. 그리고 주가 상승도 정말 이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할 정도로 철강 섹터가 강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을지 집중되고 있는데 포스코 이번에 2006년 이후로 최대 실적 발표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포스코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은 실적이 잘 나와도 일단 초기 반응은 아무리 2006년 한 1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보여줬어도 분기 실적이죠. 그래도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안 좋은, 그러니까 즉 안 좋다기보다 좀 낮은 상고 하저의 움직임의 가능성과 함께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피크아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힐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영업 관련된 지표들은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제품 가격들이 중국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 열연 이쪽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를 반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관점들이 확인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부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비축분 방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영향들은 받았어도 이게 지금의 흐름을 대세를 왜곡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철강 업황은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약간 올라간 가격을 충분히 수요가 이어지면서 소화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변화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수요는 아직 그렇게 크게 죽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탄소 국경세죠.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탄소 국경세로 일단 또 다른 무역 장벽과 함께 물론 좋은 일입니다. 지구를 살리자, 이상기후에 대비하자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치는 괜찮아도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들 쪽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 기업 입장 쪽에서는 몇 가지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특히 세금이다 보니까 머리는 많이 쓰겠죠. 대표적으로 그 영내로 들어가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또 부활시킨다든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을 넘겨버리면 됩니다. 세금까지 10% 더 부과받아 그러면은 제품 가격에 인상을 시켜서 그를 또 반영하면서 매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수요가 좀 부진하게 되면 타격을 받지만
지금 같은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격 증가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게다가 또 하나는 유럽향 매출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매출의 이 정도 수준에서 부과를 탄소세를 한 10%대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닐 수 있겠다는 점도 살짝 염두는 하되,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각국이 이를 통해서 장벽을 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은 커지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하되 아직 그렇게 폭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경기 민감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급하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1.2대도 깨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후퇴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들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동향들의 연장선상과 함께 어떤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어떤 금리 수준과 함께 변화가 오게 되면 오히려 기대감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이 대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유럽이나 어떤 아시아 국가까지 같이 참여한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이에 따른 수요들은 철강업체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 쪽에서 대표적으로 동국제어이라든가 또 포스코 강판, 대표적인 컬러 강판의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죠. 컬러 강판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IT 쪽, 가전 쪽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좋았을 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세아 베스트릴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관련된 쪽에서 기계 부품의 특수 강이라든가 또 지금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NI 스틸 같은 경우도 관심이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리스 쪽에 대한 부각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배치 능력과 함께 회전율이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 영화점 쪽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들 이야기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셨고요. 포스코의 앞으로 주가 전망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대응 작전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미국의 기술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기술 실적들도 발표 앞두고 있고요. 또 전일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실적 기대감을 등에 업고 경신을 한 만큼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옆에 나라 좀 대외적인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일은 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어제 중국 시장 관련된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좀 크게 이어졌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강화시키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차분한 모습으로 봤으면 이 정도까지 반응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보게 되면 중국의 개별적인 이슈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권을 기대를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환율과 금리 수준을 봤을 때 환율이 또 1150원대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은 빠르게 그래도 예전 수준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장이 좀 더 체크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전지죠. 그와 함께 메타버스라든가 몇몇 동향들, 친환경 섹터들 이런 쪽도 이어지긴 하겠지만, 큰 그림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그간 코스피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좀 수혜에 받았던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이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또 섹터보다는 더 미세하게 들어가서 종목들이 더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반적인 섹터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기업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종목보다는 시장보다는 종목이 맞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중소형주가 오히려 지금 최근엔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는 여전히 7월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과 함께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되 그래도 단기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그동안 꾸준히 보고 있던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 발표가 잘 나는 그런 기업들 성장성을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 주셨고 환율이 좀 문제입니다. 원달러 환율 꼭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 수급까지 동향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반전 기대해보면서 종목 리포트도 함께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기전자 업종 분석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기업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에 투자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매수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길 바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는 전기 전자 업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이고요. 국민주라고도 불리고 있고 10만 전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7월 8일자 하나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그리고 7월 9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 4가지를 조금 꼽아보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10만 전자 돌파 후 6개월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어마어마한 상승 그리고 지수를 견인을 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횡보를 해오고 있는데 결국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 단가가 얼마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9만 원 혹은 8만 5천 원 그리고 이제 일부 조정이 완료가 됐겠지 하면서 8만 원과 8만 5천 원 사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였지만 여전히 횡보 중인 구간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 400만 명 정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에만 개인 투자자가 170만 명 증가를 했고 1년 전보다는 약 250만 명이 삼성전자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19년 말이죠. 56만 8천 명 수준의 개인 투자자 분들이 계셨는데 1년 전보다 250만 명 증가했고 15개월 만에 33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 효과도 있겠지만 약 6배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9만 원을 넘었지만 개인들이 그 당시에 10조 원 정도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1월에는 10조, 2월에는 3조, 3월에는 2조 4천억 원, 4월에는 2조 7천억 원, 5월에는 4조 2천억 원, 6월 1조 3천억 원, 그리고 7월 2조 1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사업군을 간략하게 좀 보면요. LG전자를 할 때도 사업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CE라고 하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하면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들어갈 거고요. IM 하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 해서 휴대폰, 네트워크, 컴퓨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DS 하면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으로 반도체, D램과 낸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와 LCD 관련된 패널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인수해서 연결로 잡히고 있는 하만이죠. 스피커,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이렇게 4가지 사업 부문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입니다. 잠정 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63조 원, 전년 대비 18.9%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성장을 했습니다. 컨센서스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11조 원이었는데 1조 5천억 원을 조금 상회를 하면서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부문별 영업이익으로는 반도체 부문이 6조 9천억 원, 전분기 대비 2조 이상,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메모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 화재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 일부 회복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IM 부분은 3조 2천억 원, AP 공급 부족과 베트남, 인도 중심의 생산 라인의 생산 차질이 있었죠. 스마트폰 판매도 5만 5천 대 수준으로 5,500만 대 수준으로 조금 저조했습니다. 고가 모델 위주의 판매다. 그리고 효율적인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IM 부문은 그래도 방어가 됐고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1조 2천억 원 정도로 방어를 했습니다. 애플발 일회성 수익이 조금 반영이 됐는데 예상보다 높았던 8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전 부문에 있어서는 1조 1천억 원 정도 계절 가전 성수기 효과로 전분기에 유사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만 쪽에서는 1천억 원 정도 수준의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컨센서스상 발표가 났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났죠.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하나 있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2가지가 있어서 그 2가지를 모두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매출액 73조 원, 영업이익 13조 9천억 원으로 예상치 하회를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컨센서스는 14조 5천억 원 대비 낮은 13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얘기했는데 반도체 부문의 이익이 조금은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로서 D램 재고가 많지 않은 관계로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을 9조 원까지 달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조금 물음표, 확신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조금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조 원으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주가의 유의미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부분 템리스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그룹 자체적으로 M&A나 무언가 이벤트가 필요한 그런 구간에 현재 삼성전자는 직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서는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따박따박 이어와 주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도 당연히 있겠지만 현재 시가총액 1위와 국민주 무겁다라는 표현으로 좀 대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거치는데 결국엔 테이퍼링 이후부터 무언가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혹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총수 부재에 대한 결단력 이런 것들이 뭔가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나금융투자 리포트를 보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분기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는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매출액은 72조 원, 직전 분기 대비 14%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6조 3천억 원, 직전 분기 대비 30%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는 하회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전망치보다는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 근거로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이야기를 조금 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 업황에서도 집중해볼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부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평균 수십에서 수백만 대에 달하는 서버를 갖추고 있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결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품, 기술, 모든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어서 결국엔 실적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연결고리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과 알파벳 관련된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게 될 경우에, 호실적을 냈다. 그러면 그 실적과 이익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호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면 클라우드와 서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 수요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까지도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고리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D램 가격의 상승 재차적으로 일어날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도 그렇고 하이퍼스케일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러 재고가 3분기부터 감소를 하게 되면 연말 이후 추가적으로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 자체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키움증권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서버 수요 같은 경우에는 대개 4분기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상반기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었으나 1분기 이후 이 빗 그로우스 연말까지 증가세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빗 그로우스는 메모리 반도체 전체적인 성장률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1비트당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러한 단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개수를 기준으로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연말까지 빗 그로우스가 증가세를 띌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21년도 모바일 빗 그로우스는 16% 상승할 전망이고, 이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를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21년도 출하량은 기대치에는 아직까지 근접하지 못했지만 4.7% 증가할 것이다. 부품 공급 이슈가 해소가 어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움츠러들었던 스마트폰 교체 주기도 조금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매량이 앞으로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플러스 알파의 전망까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ML과 ADR 등은 이미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쇼티지 문제로 일부 횡보 중인 삼성전자를 보았을 때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동력이 이제 하나하나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쉬었다.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 하회가 전망되고 있는 리포트들이 조금 더 우세하기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M&A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총수 부재로서 뭔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그룹 내 굵직굵직한 투자 이슈들이 앞으로 8.15 특사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주가와 그룹 내의 뭔가 구매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를 매수하실 때에 그간 1월 달까지 쉬지 않고 올라주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뭔가 단기적인 차익을 얻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든 구간으로 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매수를 하실 때에 내가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으니까 여지없이 지금까지도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1월 10조 원, 2월 3조 원, 3월 2조 4천억 원,
4월 2조 7천억 원, 5월, 6월, 7월까지도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여지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 매수하셨다고 덜컥 손절해버리기에는 아쉬운 기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주가 횡보가 오랫동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을 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 하더라도 바닥으로 따지고 본다면 적어도 77,000원, 78,000원 언저리가 강한 바닥 지지 라인으로 조금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아직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오늘 리포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M&A나 트리거, 분위기 환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으니까요. 그런 포인트들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29일 목요일 본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서 그래도 인내를 배우고 뭔가 분위기가 환기될 때까지 하나하나 이슈들을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리포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국민주인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이야기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오늘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에 정말 감탄을 했는데 우리 허반석 의원님의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시청자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가지고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연 의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매우 많은 종목들이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동신건설과 삼익THK가 14%대 수익률 챙겨갔고요. 서암기계공업이 15%, CJ ENM이 26%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익률을 챙겨갔습니다. YGM 게임즈도 정말 단기간 안에 16% 챙겨가면서 목표가 단숨에 달성을 했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새롭게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이 있죠. 태경 BK입니다. 전일 급등세로 수익률을 정말 단숨에 30% 넘게 챙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안레비 플러스권에 있고 현대코퍼레이션과 광주 신세계는 6%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백산이 플러스 4%대, 위니아 딤체가 8%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포트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태경 BK가 전일 급등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목표가를 또 이렇게 단기간에 달성을 하셨는데 정말 이주연 위원님의 종목들은 믿고 보는 그런 종목들이죠. 태경 BK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에 아쉽게 도달을 못했습니다. 최고점 27%대까지 터치를 했다가 종가는 22%로 마무리 지었거든요. 오늘도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일 이제 태경 BK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재료가 좀 붙어주면서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일단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재료는 기존에 생각했던 거 외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붙어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태경 BK만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가 하면요.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7월 23일 날. 그래서 그냥 실적으로 상한가가 갔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보니까, 지금, 요 종목도 탄소 포집 관련된, 마켓시어를 전체적으로 한 30%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급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대장주격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유니드, 그리고 태경 BK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KC코트레일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그린케미칼, 휴캠스, 클라우드에어 등 이렇게 이제 그 탄소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고, 이런 종목들이 전일, 좀 움직임들이 좋게 나와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까지 포함한다면 산림산업을 하고 있는 성창기업 지주, 그리고 이건산업, 선NL,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은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장주격을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장 마칠 때까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앞에 보시면,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 좀 많이 흔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주들이 만약에 이제 지속적으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요게 하나의 테마로서 크게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급작스럽게 그리고 급박스럽게 이제 다가온 그런 테마고, 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경제 환경 자체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 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 역시 물론 천천히 이 인류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팬데믹, 그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은 좀 왠지 좀 먼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좀 큰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유니드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한 5만 원에서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1조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경 BK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1,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죠. 물론 3,000원대, 3,500원대 생각을 한다면 2배 정도 올랐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흐름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9월달 2019년 9월에 만들어진 고점인데, 요게 이제 가격적으로 8,000원이라는 이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7,000원, 8,000원, 6,000원 이런 가격 저항이 있는데, 요 8,000원 역시 그러한 가격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8,000원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되,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큰 테마로 변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태경 BK 8,000원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가지고 있는 조림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좀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급등할 때 신규로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되 조정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셨다가
최대한 저점에서 싸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보시고, 만약 보유 중이시다 여전히, 그러면 요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휴캠스라든지 그다음에 KC코트레,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후발주로 좀 노려보셔도 제 생각에는 썩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대장주를 노리시되 저점 구간을 매수하자. 그리고 너무 급등이 나온 부분들 부담된다면 조금 긴 관점으로 후발주들을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태경 BK는 8,000원대까지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이 종목 놓치신 분들은 다른 KC 코트렐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제 8시 주유소 방송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히든 종목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매수가를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추세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벗겨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일 이제 살짝 저항을 돌파를 했으면 오늘 눌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최대한 음봉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일 종가가 8,140원이었는데 한 8,050원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한 21선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어제 코인 가격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8,050원이라든지 그 이하로 좀 비중을 갖다가 담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시초가부터 조금 공략을 하셔가지고 너무 급등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내려오는 기회를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를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유소 포트 종목, 히든 종목 바로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매수가 설정해 주셨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주현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